오늘 또 1월 1일입니다, 대표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대표님 혹시 뭐 근황 같은 거 없으셨나요? 1월 1일 맞이해서. 근데 워낙에 주말부터 좀 정신 없으셨을 것 같아요. 금토일을 거의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없이. 왜냐면 이제 민경호 대표님이 너무 막 이렇게 계속 나오니까 일단 뉴스를 못 보게 하는 게 좋겠다. 아, 민경호 뉴스를 대표님이 계속 보는 게 안 좋대. 왜냐면 이제 브리핑은 들어오니까. 그쵸. 이런 이렇게 떴다. 그냥 그것만 보고 또 댓글을 보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피폐해질 것 같아갖고. 근데 다행히 이제 우리 빨대향이나 성대윤 TV나 그다음에 국민의힘 갤러리 같은 데가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민경한테. 그래서 그것만 보게 했어요. 그것만 읽어주고 보지 마셔라. 그렇게 했고 29일 날은 이제 같이 제가 근데 이제 28일 날 밤에 터졌을 때 노인비아는 이제 앞뒤 맥락이 너무 있고 너무 누가 봐도 상식적인 그러니까 노인비아가 아니라는 게 의도가 그게 아니라는 게 아니까 28일 날 한 2시 3시만 해도 사태가 불가피하겠다는 기자들 분위기가 있었다가 중도 기자들의 정성이 없는 28일 날 밤에는 이 정도면 괜찮다. 고해라. 지금 분위기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해갖고 하려고 했는데 29일 날 또 이제는 발언 왜곡이 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식민지 근대화론 그거 식민지 근대화론. 네. 그게 저기잖아요. 그 케인즈랑 앨런 튜링이 고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가 인도다. 그러니까 그 유럽에 괜찮은 학자들이 고향이 식민지인 이유는 제국의 청년들이 식민지로 진출해서 거기서 애를 많이 낳아서 그렇다. 그러면서 그 끝에 뭐 일본도 그런 뭐 우수한 청년들이 식민지를 갖고 왔겠죠. 근데 우리나라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조선은 너무 선하고 일본은 너무 악마였고 악마들이 조선에서 가마감동 받는다는 건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다. 그렇지 않고 다른 뜻을 갖고 온 애들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모든 사람이 그런 다 다양한 캐릭터로 표현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였어요. 근데 앞에 가 앨런 튜링이랑 이걸 다 뺐잖아. 뒤에만 나오니까 얘는 완전 식민지 옹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막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 완전 왜곡이었거든. 그 경향신문에 법적 조치하겠다 이러니까 경향신문이 부랴부랴 또 기사 내용을 바꿨어. 그치만 이미 앞에 왜곡된 보도는 다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받아서 쓰는 찌라시들이 생긴 거야 이미. 그게 이 보도가 1시간만 딱 나가고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람 하나 그냥 죽어요 그냥. 왜냐면 이미 한번 나간 기사는 다 퍼졌기 때문에 그 위에 정정 기사가 올라와도 끝이에요. 그렇죠. 사실 정정 기사는 관심이 없죠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어떤 다음에 식으로 그냥 첫 기사가 중요한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민경호 대표님 그 모든 그 이제 서민 교수님하고 있을 때 그 영상 중에 앞에 서민 교수님한테 개딸이 찝적대고 쌍욕한 거 다 빠지고 서민 교수님이랑 먼저 싸움이 붙었고 내가 몸으로 말렸어. 그러면서 이제 종료되는 와중에 얘가 또 깐족대면서 민경호 대표님이 야 이러면서 달려가면서 그 장면 경찰하고 딱 붙은 장면. 그래서 내가 기사한테 해명도 했거든. 결국 경찰이 끌고 간 건 개딸이에요. 민경호 대표님이 아니고. 왜냐면 개딸이 시비를 걸었으니까 우리가 경찰을 불렀거든. 근데 그것만 보면 민경호가 경찰이랑 싸우고 경찰이 끌려간 모양처럼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하면서 그날 또 이렇게 터지고 그날 이제 오후에 영상을 내려야 되겠다. 이게 왜냐면 이 퍼지는 속도가 근데 앞에 그 노인비아는 그 곽은경 TV에서 그 문제가 되니까 영상을 내리고 이 영상을 함부로 퍼가면은 법적 조치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상이 더 이상 안 나오게 됐어요 뉴스에. 근데 이제 이건 또 다른 데 있는 영상이었잖아요. 이 영상이 퍼져서 이제 돌 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조처를 해달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개인 유튜버가 아니고 조직이다 보니까 대한연대라는 조직이 이제 회의를 하고 내릴지 말지 결정하는 시간이 한 4-5시간이 가버리니까 그 사이에 영상이 너무 많이 퍼져버린 거예요. 조처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날 이제 밤에 공문을 보내서 민경호가 나오는 모든 영상을 닫아달라 그랬는데 또 이제 그걸 또 회의를 이제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앞에 2개 영상만 내리면 될 줄 알았는데 다 닫아달라 이러니까 이제 그 조직이 또 회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이에 기사가 계속 터지고 이제 모든 게 다 왜곡이잖아. 근데 그러면서 앞으로 너에 대한 이런 영상 우리가 해적 있게 하는 거는 이미 준비된 것만 3개다. 하루에 1개씩 터뜨릴 거다. 이런 이제 제보가 들어오니까 민경호 대표님이랑 저랑 문제 되겠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이게 김건희 여사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가짜뉴스 터뜨려. 이 왜곡 보도 터뜨려. 그런 다음에 근데 그게 없는 사실은 아니야. 근데 앞뒤 맥락을 빼면
완전 뭐 나쁜 그쵸, 딴 얘기 사람이잖아요. 되는 거죠. 완전 싸구려가 되잖아요. 그 터트려 해명해 또 터트려 또 해명해 또 터트려 또 해명해 이렇게 되면은 처음에는 김건희 여사를 옹호하시는 보수분들도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는 대통령을 위해서 여사님 서초동 집에 가 계셔라 막 이런 그렇죠. 식의 얘기가 예, 나오고 괜히 시끄러워지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되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민경호 때문에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겠다. 그리고 비대위원장님이 1월 1일부터 이제 가시잖아요. 1월 1일부터 그 오늘 이제 현충원부터 하고 네, 내일부터 공식적인 전국 순회를 행사니까. 하시면 네. 사실 한동훈 위원장님의 그 멋진 모습과 젠틀한 이미지와 말들이 나라를 도배를 해야 되는데 플러스 민경호의 망언이 같이 도배가 되면은 그리고 이제 개딸들의 특징은 그거를 아무리 해명을 해도 그렇죠. 믿지 않잖아요. 한번 이렇게 경향신문이 악의적으로 오보를 내. 그다음에 정정을 해. 근데 그 정정되는 시간에 퍼졌어. 개딸들은 이미 정정 기사 보지 않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퍼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얼마나 적이잖아. 그 행동력이 좋잖아요. 그렇죠. 악랄하게 또 이거 막 퍼뜨리고 뭐 온갖 커뮤니티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공유하고 하죠. 네. 그러면서 이게 퍼지면은 민경호보다 민경호 입장에서 사실 버티는 게 좋아요. 그렇게 그렇죠. 해서 일주일을 버티고 다 차근차근 해명하고 1, 2주 정도 버티는 게 민경호한테 명예회복이 될 수 있지만 한동훈 비대위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우리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 지금 여기서 빨리 비대위 사퇴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조금 날개를 달고 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민경호가 거기를 간 이유가 뭐야? 민경호가 한동 비대위원을 간 이유는 586 청산이죠. 사실 586 청산인데가 뭐냐면 이 언어잖아요. 말로써 칼을 들고 586을 베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입에 재갈을 물려버리니까 말을 할 수가 있어? 무슨 말만 하면 이상한 말 나오니까 이 사람이 말을 못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왜 우리가 비대위에 가서 이렇게 입을 닥치고 여기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지?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민경호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586 청산을 얘기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의 어떤 목표 운동을 정치하겠다는 목표는 전달됐다. 여기까지가 네 역할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당신이라는 족쇄를 벗고 이게 뭐 큰 족쇄는 아니더라도 날아가게 하고 우리는 외곽에서 그러니까요. 다시 맞아요. 입을 열고 쟤네들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맞아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왜 오늘도 사실 방송 나와도 돼. 민경호 입장에서는 오늘부터 방송 막 돌아다니는 게 좋아. 근데 왜 안 했냐면은 언론들이 민경호만 지켜보고 있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돌아다니더라도 뭐 막말 사태 민경호 그렇죠. 유튜브에서 또 이러냐 이렇게 하면서 민경호 보도를 계속 하게 되면 안 좋겠다 싶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한동훈의 얘기가 전국을 도배가 되면 그때 다시 입을 열고 이제 이번에 진짜 죽여버리자. 아주 그냥 막말이 뭔지를 보여줘도 내가 죽여버리겠다. 약간 저 새끼를 가만두지 않겠다. 사실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고 이게 무슨 뭐 한두 개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영상들은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민경호 대표님 원래 실언하는 사람이 아니야. 말을 단정하게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되게 신사적으로 근데 대한연대는 너무 네. 오래됐고 옛날에 그 편하고 구성원들끼리 이렇게 수다 떨듯이 찍은 영상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농담이 거기서는 던지듯이 농담이 하고.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영상이 사실 제일 문제고 나머지 어디 뭐 성대준 TV나 뭐 빨대형도 네, 그렇고요. 빨대 이런데 어디 다른데 배승팀에 나가가지고 실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중하고 말을 가려서 하는 사람이지. 그렇죠. 나는 사실 아무거나 그냥 보이는 대로 막무가내로 잡아서 하나 털면은 그냥 내가 서민교수 때 저는 그냥 국민 쌍 X 될 것 같아요. 그냥 대한민국 막말의 역사에 거의 그냥 제가 표지를 장식하지 않을까 싶어서 나는 못하는데 민경호 대표님은 근데 사실 그 몇천 개를 털어가지고 한 6개 나온 거예요. 그것도 왜곡할 수밖에 없는 그 정도. 그러니까요. 네. 사실 대한민국에서 저만큼 깨끗한 사람은 없는데 그 저희게 말이 샤인투부님이 어제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털면 소신 있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정치인이 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예, 결국은 기회주의적이고 눈치 보고 텐선비기처럼 그러니까. 하는 네. 그냥 공자님 말씀하는 사람 말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런 시대인데 어쩔 수가 없어. 그렇죠. 어쩔 수가 없죠. 이게 문재인 정부 때 거의 반쯤 정신 나가니까 탄핵 때 촛불 들고 나와서 정신이 반쯤 나간 사람들이 이성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로 5년이 온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5년이 지나면서 슬금슬금 이성이 돌아오면서 결국은 신승을 해서 이겼잖아요. 근데 저는 계속 사람들이 그 막 혁명의 광기가 조금씩 내려앉는 중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총선이 이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총선에서 몇 석을 얻냐, 몇 프로의 득표를 하냐는 거는 광기에 휩싸였던 대한민국이 얼만큼 다시 냉정과 이성을 되찾으면서
정상적인 판단 수준으로 오느냐 그렇죠. 요거에 네.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근데 그 마지막 희생양이 민경호였으면 좋겠다.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그 광기에 휩싸여 있는 군중들이 역사를 보면은 결국에 그 군중들을 제압해서 이렇게 선동했던 인간들이 네. 초반에는 뭔가 네. 좀 재미를 보는 것 같다가 로베스피에르 같은 경우도 결국에 지도 똑같이 단두대에서 싹둑되지 않습니까? 우리 그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 개딸들이 네. 사실 이제 그 광기의 집약체일 텐데 아마 뭐 얼마 안 가서 민경호 대표님도 몇 번 표현하셨습니다만 지금 이제 끝물이다. 이재명의 어떤 맞아요. 시대가 끝물이다라는 맞아요. 표현을 하시니까 민경호 이게 대표에 대한 한 재평가도 되겠죠. 60-70%의 사람들이 미쳐갖고 있었어요 탄핵 때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사실은 저 민주당 패거리들이 말이 고왔어요. 그렇게까지 저렴하지 맞아요.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몰리고 몰려서 지금 한 30%대로 줄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가면 갈수록 더 극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쓰레기들만 남아갖고 더 말이 거칠어지고 더 막무가내가 되고 언론들도 더 미쳐가지고 그렇죠. 자기들의 목적을 위해서 마녀 사냥해갖고 한두 명의 인격을 죽이는 것짜리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맞습니다. 네, 네. 지금.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도 여성으로서 진짜 당할 수 없는 그런 네, 네.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을 당하고 그 주도를 했던 게 언론이기도 했는데 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로 그랬었고 근데 요즘 들어서 그 민경호 대표님이 표현했던 그 끝물이라는 말이 좀 공감되는 게 방금 이제 대표님 얘기했던 그 쓰레기들 그 쓰레기들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또 보면은 네, 또 뭐 정청래나 아니면 또 뭐 장경태나 뭐 별저 입에 네.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 같은 말들을 내뱉었던 인간들이 잘 없거든요. 지금 어떤 뭐 논란이 되거나 뭐 이런 것도 별로 없어서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재명이라고 하는 체제가 정리가 슬슬 되면서 맞아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 한동훈 체제라고 하는 맞아요. 새로운 또 시대로 이제 전환하는 그 이게 전환기에 있는 것 같아요. 역사가 참 되풀이된다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보면서 그 옛날에 이제 정치인들이 조금 낡고 지역의 유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지방 지역 유지 유지들이. 많죠. 예. 그때 386은 좀 신선했어요. 젊은 세대들이고 네네. 이제 대학에서 이 마이크를 좀 학교 나갈 때 마이크를 좀 잡았기 때문에 언변이 좋고 얼굴도 젊은 세대가 괜찮고. 되고 오면서 이미지가 젊고 신선한 이미지로 사실 민주당이 그걸 먹고 산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민주당이 늙고 낡아 버렸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님이 새로운 세대인데 이제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잖아요. 사실은 이제 90년대 학번이기 때문에 네네. 젊고 스마트하고 언변이 좋고 그 굉장히 이렇게 뭔가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이미지. 그래서 이번에 비대위가 되게 중요한 게 비대위가 젊고 스마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젊고 스마트한 세대가 원래 낡고 부패한 세력을 몰아내고 가잖아요. 항상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딱 이재명하고 세워놨는데 범죄 막 정가 막 사범에 뭐 막 지금 막 맨날 재판 출정하고 늙고 낡고 막 추레한 노인네와 막 그 엘리트 추레하더라고 옆에 있는데 그 표정도 완전 다 썼고 그러니까 근데 종이 달라 보여요. 다른 종이야. 근데 엘리트 검사에 완전 샤프하고 깔끔하고 말도 너무 잘하고 또 그 상황을 보면은 마치 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오래 했고 이재명이 이제 막 당선된 애 같아. 얘는 좀 얼어 있고 한동훈 장관 굉장히 여유 있게 뭐 얼마든지 뭐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세대는 이렇게 교체되겠구나. 이제 맞습니다. 세대 교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이거는 거부할 수 없다. 이거는 무슨 여야의 싸움, 뭐 진보 보세 싸움이 아니고 맞아요. 그냥 새로운 세대가 등장했기 때문에 저 세대의 퇴장은 어쩔 수 없다. 다만 발악하며 총질하는 저 세대의 마지막 그 몸부림은 총질의 있겠죠. 유탄을 민경아 맞은 거고 하지만 이제 부상을 딛고 다시 일어서실 거고 그 마지막 몸부림을 그냥 저항 없이 그냥 확 밀어내는 거 더 힘있게 그렇죠. 그것만 남았고 그 투샷을 딱 보는 순간 운동권 시대 끝났다 이 느낌이 확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대 이재명. 네. 이재명은 사실 뭐 운동권도 아니고 운동권의 쩌리들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최후에 발악하고 있는 끝자락. 그 끝자락과 새로운 어떤 대한민국의 시작. 그 두 개가 정확하게 이렇게 대비가 되니까 맞아요. 참 그 장면이 재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한테 자꾸 옛날 틀딱 이미지를 씌우려고 하는데 그렇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참 영리한 사람이에요. 틀딱 이미지를 확 벗어버리잖아요. 그 비대위를 딱 세움으로써 전면에 세움으로써 국민의힘의 틀딱이 누가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틀딱이 심지어 삼청나도 장동혁이야. 장동혁 국민의힘 제일 스마트하지 않았어요? 의원들 중에 말을 제일 잘하고 거기 스마트 저기에서 근데 또 윤재욱 의원은 틀딱 이미지보다는 최근에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진중한 어른 느낌이에요. 괜찮아요. 맞아요. 오히려 지금 틀딱 느낌이
개준수기가 있죠. 그러니까요. 개준수기가 그러니까. 하고 있는 짓거리 보면 오히려 저는 이준석이 막 영남 출마한다고 그러면서 그 옛 낡고 늙은 늙은이들의 대변인이 되는 거 나쁘지 않아. 부패한 늙은이의 대변인. 아니 진짜 이준석은 영남이 부패하고 늙었다는 거 아닙니다. 그쪽에 그렇게 있는 유지들이나 그런 옛날에 아주 오래된 그렇게 이미지화 되어 있는 사람들이 대변인 그렇죠. 나쁘지 않아. 우리 저 윤재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제 그 쭉 얘기하기 전에 성욱수님도 이렇게 대한연대에 대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그 전에 일단 그 아까 바다님께서 또 저렇게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세미님 또 오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까 2시에도 좀 아까 보내주셨는데 최고 이 방송 안 보고 있을걸요.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그리고 베로니님도 우리 모두 중에 죄 없는 사람만이 민경호한테 돌을 던져라. 이번 사태는 매우 억울하다라고 보내주셨고요. 무야님께서 또 미국에서 보내주셨습니다. 재준이 유진님 새해엔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민경호 대표님은 너무 아쉽습니다. 찐팬이었는데 응원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또 캐로 베로스님 오랜만에 오셨네요. 가수 이승환 특검 거부권 왜 합니까?라고 말했다. 이런 또 좀 설치나 보네. 사실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가수가 이런 얘기 하고 다니는 게 막말이야. 그러니까 자기들 팬심 이용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렇게 정치적 발언을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발언을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지옥에 열렸다고 하고 그런 연예인들이 퇴출돼야지.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느낀 건데 보수는 입에 다 재갈을 불렸어요. 텐선비 기질 때문에 보수가 한마디 하면은 다 극우야. 그러니까. 근데 좌파는 아무 말이나 막 해도 돼. 아니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그런 분위기를 언론들이 주도한 게 일단 있고 기사가 막 나오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단 한 번도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제대로 싸워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매번 그냥 우리들끼리 막 그냥 뭐 조금이라도 누가 문제되는 것 같으면은 먼저 우리가 쳐내고. 근데 저는 이번에 그 민경호 대표님이 한동훈 위원장 만났을 때 그 악수하면서 했다라는 얘기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했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야 진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왔던 딱 보수의 모습. 옳고 그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그런 거라고 한다면 잘못됐다고 얘기하지만 옳은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겁먹어가지고 이렇게 손 이렇게 잘라내는 게 아니라 같이 품고 갈 수 있는 거. 딱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매력 아닐까. 이제 비대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하시면서 했던 말이 민경호 대표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시대 정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시대 정신 한동훈이 왜 등장해야 되는가 굉장히 많이 얘기하셨잖아요. 그 시대 정신에 자기는 공감한다. 한동훈의 시대 정신. 그리고 운동권 청산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가 또 중요하고 그걸 같이 해달라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그게 저는 사퇴하시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민경호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이제 또 한동훈 빠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님이 사실 이제 운동권 청산을 할 때 너 북한 지령 받았잖아. 이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은 할 수 없어요. 하는 순간 색깔론에 걸려요. 그렇죠. 근데 민경호는 할 수 있어요. 너랑 나랑 같이 받았잖아. 이러면 끝나잖아. 리얼 간첩이었기 때문에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그 가능하죠. 받아고 수습하시면 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는 그런 칼로 쓰기를 바랬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비대면으로 하는 얘기랑 또 이게 유튜버나 이렇게 그냥 방송으로 하는 얘기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게 제일 안타깝다고. 한동훈 위원장님에게 어쩌면 가장 강력한 칼이 될 수 있었는데 검이 될 수 있는데 칼집에서 나와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민경호 대표님보다 한동훈 위원장님에 대한 어떤 더 짠함? 누가 있어 저를 지켜줄까? 그러니까 나라도 지켜주고 싶지만 내가 인생을 너무 막 산 거지 그러기에는 그게 조금 그랬는데 어쨌든 민경호 대표님이 지금 그래도 이제 좀 근데 나쁘지가 않아요 이미지가. 뭐 개딸들은 계속 걔네들은 근데 원래 미쳐있는 애들이니까 어디한테 선행을 해도 예를 들면 저기 윤석열 대통령이 어린이 볼 만져도 성추행이라고 그러고 김건희 여사가 그 아픈 아동 안 왔더니 무슨 빈곤 포르노라고 그러고 이런 선행을 해도 욕을 하고 뭐 다 욕을 해도 상관없고 어차피 정신병자예요. 그렇으니까 그리고 나는 좌파들이 경찰하고 몸싸움했다고 민경한테 욕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긴 게 매일 밥 먹고 경찰하고 맨날 몸싸움한 게 좌파의 역사야. 경찰한테 화염병 던지고 경찰 막 화상 입고 쓰러져 눕고 막 쇠파이프로 때리고 그게 좌파의 역사야. 자기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민주화의 역사야. 무슨 경찰을 왜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무슨 감싸는 척을 해.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개딸이 내가 누가 어떤 이제 보수 중에서도 또 어떤 분은 민경호가 그래도 그렇게 욕을 하면 안 됐다고 막 욕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텐선비들 때문에 저희가 이 모양 이 꼴인 거예요. 내가 댓글 뭐라 하는 줄 알아? 야 그러면
개딸이 어떤 애들이냐? 여경한테 쪽가위로 상처낸 애들. 그러니까. 그러면 쪽가위로 난자당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냐? 언젠가 내가 혹시 비대위원 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오늘 쪽가위로 그냥 살이다 찢겨도 그냥 가만히 맞으면 되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너무 아마 노란 딱지가 아니 개딸의 폭력성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나는 그렇죠. 쟤네가 무슨 폭력 얘기하고 무슨 뭐 경찰 얘기하면 그냥 웃기다니까. 아니 그 텐선비 누굽니까? 공개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기 댓글에. 댓글에.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도 매번 이런 텐선비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걸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희가 아까 그 좀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주시긴 했습니다만 댓글에서도 계속 나오는 게 이 대한연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저는 서민 교수님처럼 뭐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서민 교수님 조금 과하게 지금 화가 나 계셨고 네네. 그런 건 아니고 조직이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게 시스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대한연대 입장은 그럼 네가 내정됐을 때 미리 말해갖고 조율을 했어야지 이런 건데 그때는 보안이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아주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고 또 두 번째는 대한민국 역사에서 비대위원을 하나를 찝어서 이렇게 턴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에 대해서 이렇게 한 적이 진짜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비대위원이 역사에 기억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혁신위원장이 유명하지. 그럼 예전에 뭐 비대위원 중에 누가 그렇게 이준석 비대위원이 있어요. 그분이 조금 유명해요. 근데 그분은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유명한 거고. 그렇죠. 예전에 뭐 김종인 비대위원 생각나는 비대위원이 있으세요? 없죠. 없다니까요. 한 명도 없죠. 비대위원을 이렇게까지 터는 경우는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이나 지금 민경호 대표가 무서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사실 우리가 조금 안이하게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민경우의 영상을 지우는 것보다 보안을 유지하는 게 더 왜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그 체계가 이렇게 전혀 이렇게 말이 없이 나서 그래서 보안을 그리고 내 채널 같으면 닫았지. 근데 그쵸. 거기는 딴 데 가서 거기 또 회의해야 되잖아. 대한연대. 그러면 대한연대에서 한 명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요청을 하면 대한연대가 모여서 회의를 해. 그럼 벌써 몇 명이 알아. 근데 그 회의 구조자가 누가 있고 누가 있는지를 그렇죠. 어떻게 보안이 알아. 어떻게 될지 어떻게 그러니까요. 알아요. 그냥 말할 수가 없었고 나중에 이제 근데 처음에 터진 게 대한연대가 아니고 그 과근경 TV였잖아요. 그거는 조회수 300이었어. 누가 제보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없는 300은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300명이라면 아무도 안 봤다니. 그 과근격과 과근격 친구들만 봤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그 전에 누가 이제 대한연대에 있는 한 분이 이거 여기 이 노인바의 비하만 이거 잘라서 쓰면 어떡해요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 2년 전이고 우리는 그때 뭐 정치할 마음도 없었고 두 번째는 누가 그러면 이미 과거에 이거 혹시 나중에 문제될 수 있지 않냐고 잘라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오. 근데 이제 그때는 그게 그랬고 그 다음에 앞뒤 문맥상 그 얘기 아니고 바로 사과했잖아요. 되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사과도 바로 했고 그리고 우리 TV도 아니고 남의 TV인데 이거 내려달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어서 300명짜리 영상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누가 제보를 했겠다 싶긴 한데 그건 뭐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면 뭐 대한연대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대한연대뿐만 아니라 댓글창에서도 뭐 특정 유튜버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굳이 이렇게 막 아니 그거는 뭐 저는 유튜버들을 거론하면서,까지 하고 싶지는 않고. 아니 그 유재일 씨 자꾸 나오는데 유재일 씨는 제가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저랑 민경호 대표님을 가끔씩 한 번씩 까기는 까요. 근데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뭐. 유재일님이 까는 거는 뭐 그게 뭐 그렇다고 뭐 쌍소리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걔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나 보다 사실은 생각이 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뭐 사회적 기업의 뭐 명단을 내가 안 까줬다는데 사회적 기업 명단 이만큼 가져왔고 제가 까줬어요. 이 사람 나 아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다. 내가 아는 사람이 2명 있더라. 1명인가 있었고 그 사람 내가 까줬어요. 근데 제가 안 깠는데 몰라서 못 까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인싸가 아니라서. 근데 제가 막 알고도 막 숨겨준다 그랬는데 명단검도 같이 했고 유재일 씨 옆에 있을 때 내가 아는 거 까줬어요. 근데 그게 별로 이렇게 폭탄은 아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내가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그런 거라서 그건 좀 오해라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다음에 유재일 씨는 보니까 운동권 청산이 올해 총선의 주요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 입장이 다르니까 또 그럼 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입장은.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기 힘든 게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시대 정신이 새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역사적으로 과거 청산이 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할 수 있는 운동권 세력, 이게 지금 청산이 되지 않고서는 새로운 시대 정신도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두 개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반정합 같이 이렇게 정반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인데,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뭐 생각이 다르시다면 뭐 그냥 그러니까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뭐 거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렇게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이제 좌편향적, 그러니까 약간 작용화되는 몇 가지 정책들에 대한 우려가 많아서 사실 의대 정원 확대 저도 반대거든요. 특히 공공의대법 통과랑 같이 의대 정원 확대가 간다면 이거는 완전 그냥 자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적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대부분 동의를 하기 때문에 뭐 그거는 뭐 서로 이제 근데 그거를 이제 구현해가는 과정에 운동권은 치워내는 게 먼저냐 아니면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더 우양화하는 게 먼저냐 이거에 대해서 입장이 다를 수 있고 저는 존중합니다. 그렇죠.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또 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생각이 다른 거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뭐 굳이 뭐 특정 유튜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일단 민경호 대표님에 대한 얘기는 요 정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요. 두 번째 민경호의 날이야. 나 누가 민경호 대변인이네. 근데 대변인은 아닌데. 저 의리녀는 의리녀예요. 저도 의리남 아닙니까? 그래서 의리녀 의리남이죠. 맞아. 자꾸 막 이렇게 민경 대표님한테 사퇴 이렇게 보낸 다음에 근데 사람들이 되게 실망하니까 당신이 더 열심히 싸울 거라고 좀 글을 쓰면 좋겠다. 그랬더니 약간 그러기 상태더라고요. 내가 쓸게. 내 이름으로 써갖고 올린 거예요. 빨대항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때 이렇게. 그냥 제가 원래 이렇게 누구 주목받는 거 싫어해갖고 내 이름으로 뭘 잘 안 해. 페이스북에 글도 잘 안 쓰는 사람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페이스북에 글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빨대항에 김유진 이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봤습니다, 저도.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그러기 상태라서 누가 이렇게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은 민경호가 구차하게 나는 막 이렇게 써? 누가 옆에서 해줘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의리녀라서 그런 거다. 제가 대변인이 아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민경호 대표님은 제가 만나봤던 너무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만나봤던 어떤 사람보다도 비상하시고 머리가 그리고 이 시대를 읽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통찰력 그리고 인품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시대의 어떤 역할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봤었을 때 반드시 보수파에 필요한 존재라는 거는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일단 한동훈 위원장의 이 비대위 체제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퇴는 하셨으니까 또 다른 저희가 민경호 대표님의 역할을 기대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좋은 게 하나는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뭐야 민경호 대표한테 그분이 옛날에 민경호 위장보수라고 막 욕하고 여기저기 막 문자도 보내셨던 분이었는데 이번에 이 과정 속에서 민경호에 대한 신뢰가 생겼다. 그동안 내가 민경호를 비난했던 거에 대해서 사과한다. 앞으로 좀 내가 사과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면 내가 정중하게 사과하고 당신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다. 이런 문자가 와서 저는 좀 그런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좋은 분들도 많았어요. 맞습니다.